이게 무슨 일이래? 집에 돌아온 어르신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려다 무심코 휴대폰 은행 앱을 눌렀습니다.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그 많던 돈이 그냥 사라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돈은 손주 결혼 자금이었고 아내 병원비였고 본인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예금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날 단지 휴대폰을 바꾸러 매장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화면 하나 보여줬을 뿐인데 모든 게 끝났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나한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 결과 통장 잔고는 0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금융사기 대응을 연구해온 금융사기 예방 전문가 정지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휴대폰 잘못 눌렀다고 누가 내 돈을 훔쳐가겠어? 도와준다니까 그냥 맡긴 건데 뭐 어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늘도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채 집에 돌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시면 휴대폰 매장뿐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드나드는 익숙한 장소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금융사기를 절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앞으로 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끝까지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시면 치매 예방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당신의 통장이 텅 비느냐 지켜지느냐가 달라집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아직도 이 정보를 몰라서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그 한 번의 행동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어르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시간 후 잔고는 0원이 되었고 그분의 모든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가장 자주 발생했던 그 대표적인 사건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아무런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6세 박노식 어르신, 그날도 늘 다니시던 복지센터에 잠시 들르셨습니다. 밥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디지털 상담 부스라는 게 새로 생겼다고 하길래 그냥 구경 삼아 별 생각 없이 앉으셨던 겁니다. 어르신, 요즘은 정부 보조금도 앱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휴대폰에 몇 가지만 설치해 드릴게요. 무료고요. 금방 끝나요. 그 말이 그렇게 친절하게 들릴 수가 없었답니다. 박노식 어르신께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하겠어. 그냥 깔아준다면 고맙지. 솔직히 어르신들 중엔 괜히 미안해서 그냥 맡기시는 경우 많습니다. 도와준다니까 방해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잘못 아닙니다. 정말 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젊은 상담사가 어르신 휴대폰을 봤더니 자연스럽게 몇 가지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인증번호 하나 왔을 거예요. 그거 제가 입력해야 하니까 불러만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볼까요? 이 장면 낯설지 않지 않으시죠? 친절한 척, 바쁜 척, 자연스럽게 받아내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여기서 박노식 어르신은 한순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도와주는 건데 괜히 거절하면 예의 없지 않나? 그리고는 그 6자리 숫자를 그냥 말해버리셨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숫자를 말하고 나서 몇 분쯤 지났을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대요. 네,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폰을 몇 분 더 만졌고 그 뒤로 별다른 말 없이 상담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박 어르신은 손녀 예린이 결혼식 준비 때문에 예금 통장을 정리하려고 은행 앱을 켜보셨어요. 그런데 잔고가 없습니다. 휴대폰에 떠 있는 그 7글자. 박 어르신은 처음엔 잘못 본 줄 아셨답니다. 폰을 껐다 켜봤고 인터넷이 잘 안 되나 싶어 와이파이도 껐다가 켜보셨대요. 근데요, 아무리 다시 봐도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도와준다니까. 그냥 고마워서 맡긴 건데. 어르신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은 사흘 동안 밥을 거의 못 드셨답니다. 손녀 결혼식 앞두고 어르신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 돈 내가 다시 마련 못 해주면 예린이한테 평생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평생입니다. 30년 넘게 땀 흘려 번 돈,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박 어르신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그 한마디,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 한마디가 통장 잔고 0원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앞으로 그 상황에서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말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노식 어르신이 불러줬던 그 6자리 숫자,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인증번호라고 부르는 숫자 있죠?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옵니다. 인증번호 482973. 이런 거요. 그런데요, 그 숫자를 말로 알려주는 순간 내 통장의 뚜껑이 열립니다.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 금고의 자물쇠 비밀번호였던 겁니다. 내가 직접 내 돈 도둑한테 문 열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어르신 혹시 집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시죠? 근데 왜 휴대폰에서는 그 중요한 번호를 그렇게 쉽게 말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 잘 압니다. 상대가 도와주는 척 하니까요. 설치 도와드릴게요.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이런 말에 방심하는 순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도와준다길래 하고 무심코 알려주시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정말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흔하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흔하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원칙, 절대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는 말로 알려주지 마세요. 정 불안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제가 직접 입력할까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열의 9은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박노식 어르신은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십니다. 내가 왜 그걸 말했을까? 그냥 고마워서 넘긴 건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그건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착하셔서 그런 겁니다. 도와준다니까, 좋게 말하니까, 그저 무심코 넘긴 한마디가 그렇게 위험한 줄 도대체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그 상황이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박 어르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이 복지센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피해자 중엔 동네 휴대폰 대리점에서 폰 바꾸다가 인증번호 한 줄 불러줬다가 통장에서 몇 천만 원씩 털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앱 옮겨 드릴게요. 기존 데이터 그대로 옮겨 드릴게요. 이런 말 낯설지 않으시죠? 그 외에도요, 동네 시청 출장 상담, 버스 정류장 옆 서비스 부스, 공공기관 입구 안내소 같은 데서도
이런 일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나쳤던 바로 그 장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휴대폰을 바꾸러 갔다가 정말 단 한마디로 자신의 돈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이용섭 어르신, 올해 73세. 올해 쓰시던 폴더폰이 고장나서 동네 휴대폰 대리점에 직접 찾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요즘 정부 지원으로 기기값도 거의 안 나와요. 새 폰으로 바꾸시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말이 어찌나 친절하던지 기분까지 좋아지더랍니다. 그렇게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앉아 있는데 직원이 슬쩍 이렇게 물어봤대요. 기존 앱도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은행 앱도 다 옮겨야 하니까요. 지금 문자 하나 갔을 텐데 그거 번호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자, 느낌 오시죠? 그 익숙한 장면. 또 시작된 겁니다. 그 순간 이용섭 어르신 머릿속에 며칠 전 TV에서 봤던 장면이 스쳐갔답니다. 절대 인증번호를 말하지 마세요. 그 장면이 떠올라서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건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직원 얼굴이 확 바뀌었답니다. 순간 정색하면서 아, 예, 그러셔도 됩니다. 하고는 급히 말을 돌리더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상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이용섭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확신은 없었어. 근데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한번 말해본 거야. 느낌이 이상해서 한번 말해본 그 말. 그게 1,500만 원을 지켜낸 겁니다. 이건 대단한 기술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IT 전문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그 원칙 하나만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섭 어르신의 이야기, 결과적으로는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본인의 돈을 지켜냈고 지금도 동네 친구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하신다더군요. 그냥 느낌이 이상하면 말 안 해야 돼. 그렇게 꼭 당부하신답니다. 그런데요, 세상엔 그런 느낌조차 들 틈을 안 주는 더 교묘한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번엔 대구 북구에 사시는 김정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2세, 퇴직 후 남편 병원비와 손주 학자금으로 쓰려고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예금 2,700만 원. 그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단골로 다니던 휴대폰 대리점에 들르셨습니다. 직원은 익숙한 얼굴로 반갑게 인사했고 앱도 옮겨주고 연락처도 정리해준다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마워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휴대폰을 맡기셨답니다. 그리고 15분쯤 지나 직원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은행 앱 다시 설치하려면 공인인증서 새로 등록해야 하거든요. 비밀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를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은행 앱을 켜자마자 잔고는 0원이었고 입출금 내역에는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계좌로 4차례에 걸쳐 이체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온몸에 피가 식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밥도 못 드셨고 잠도 못 주무셨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김정혜 할머니가 말해버린 그 비밀번호.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요즘은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요. 우리가 금융앱이나 은행앱에 로그인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바로 그 번호입니다. 근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 비밀번호는 통장의 자물쇠가 아니라 금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니, 열쇠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열쇠는 잃어버리면 바꿀 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누가 한번 알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그거 그냥 내가 자주 쓰는 번호예요. 별거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이 말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근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은행 직원처럼 보이고 상담사처럼 행동하고 정중하게 말을 꺼내니까 그 순간 마음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르신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상황에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단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 하나로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은행 앱 설치 도와준다면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 그건 제가 집에 가서 손주랑 같이 할게요. 아니면 요새는 내가 직접 누르라 하더라고요. 괜히 알려주면 안 된대요. 하고 능청스럽게 웃으며 넘기세요. 괜히 너무 진지하게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더 어색해지고 분위기만 이상해집니다. 그냥 편하게 유쾌하게 말하는 게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0세 이연분 어르신도 스마트폰 바꾸러 갔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우리 아들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해요. 괜히 잘못했다간 잔소리 폭탄 맞아요.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이 웃으며 물러섰답니다.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르신 말씀으론 그냥 유쾌하게 넘기니까 상대도 더 이상 뭐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2,300만 원을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거절도 기술입니다. 단호함은 무섭게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세대 절대 무시당할 세대 아닙니다. 지킬 것도 많고 지켜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것들만큼이나 훨씬 더 쉽게 말해버리는 그리고 말하는 순간 돈줄이 전부 열리는 그 치명적인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 털리면 그야말로 계좌, 카드, 통장 전부 동시에 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 들으셨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사시는 75세 문창수 어르신. 그날은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 먹고 산책하시다가 동네 휴대폰 가게에 들르신 거죠. 폰 좀 느려졌네. 그냥 새 걸로 바꿀까?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을 맞이했고 앉아만 계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답니다. 기존 은행 앱도 옮기고요. 테스트 이체만 해보면 금방 끝나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냥 툭 하고 말하셨습니다. 이거요. 0412 계좌 비밀번호. 그 뒤로 직원은 휴대폰을 이리저리 만지며 말했답니다. 아직도 로딩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오류가 좀 있네요. 그 사이 어르신의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주들 등록금이었습니다. 문창수 어르신은 그날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 나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런 얼굴로 내 돈을 훔쳐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그건 그냥 4자리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면 돈줄이 전부 열립니다. 그건 열쇠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지갑에 칼을 들이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잠깐,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들었을 때 그거 그냥 1234예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 적 없으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그렇게 무서운 줄 아무도 제대로 알려준 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그 숫자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난 복지센터 잘 안 가는데, 난 휴대폰 대리점 갈 일도 없는데. 그런데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런 일은 복지센터나 대리점뿐 아니라 공공기관 출장 상담, 무료폰 개통 행사, 스마트폰 교육 교실, 심지어 동네 작은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상황입니다. 딱 그 순간이죠. 앱 옮겨 드릴게요. 설치 도와드릴게요. 문자 온 번호만 알려주세요. 그 말들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3가지. 한 번 더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자로 온 인증번호. 절대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그건 통장보다 중요한 번호입니다. 세 번째,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돈줄이 열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말한 적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키는 기술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휴대폰을 바꿀 때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단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 하세요. 은행 앱, 카카오톡, 간편결제 앱, 폰 바꾸기 전날 자녀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로그아웃만 해두시면 됩니다. 단 5분이면 끝납니다. 둘째, 휴대폰은 절대 혼자 맡기지 마세요. 기기만 바꾸고 싶다면 유심만 바꿔주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하세요. 직원이 서둘러도 앱은 집에서 가족이랑 같이 할게요.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평생 자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정호진 어르신은 휴대폰은 직접 안 건드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을 받아 앱을 하나씩 설치하셨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옆에서 선생님이 천천히 알려줘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었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 낯설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시잖아요. 지킬 수 있는 방법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디지털 세상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앞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절대 뒤처진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위험한지,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평생 모은 노후 자산을 끝까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미 당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지식으로 무장된 현명한 시민이 되셨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77세 전상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이 무서웠어요. 근데 이런 걸 하나씩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내 걸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웃으며 이렇게 덧붙이셨죠. 이거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더라고요. 요즘은 애들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맞습니다. 이건 나이를 떠나 삶의 경험으로 만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오늘 여러분이 나누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그냥 말해주시면 돼요. 하는 말에
절대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금융사기의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방패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2번 누르시면 구독이 풀립니다. 실수하셨다면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진짜 살아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금융 정보가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고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공간. 신바람 지혜길입니다. 언제나 진정성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화가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